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고을을 제일 잘 다스린 목민관으로 첫손에 꼽히는 이지광 이야기 두 번째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 후편입니다. 이지광에 관한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공주의 토호 이진사가 이웃에 사는 상민 김씨의 선산을 빼앗아 자기 부모를 장사 지냈다. 이에 김씨가 부당하다고 여러 번 관아에 소송하였으나 부임해오는 고을 수령들이 하나같이 이진사의 편을 들었다. 김씨는 억울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진사 부모의 무덤을 차마 파내지는 못하였다. 하루는 이진사 부모의 무덤에 큰 구덩이가 패이고 묻혀있던 시신이 끄집어내어져서는 불탔다. 이진사가 관아에 고발하자 공주판관 이지광이 김씨를 잡아다 신문하였고 김씨가 죄를 자백하지 않자 옥에 가두었다. 그날 저녁에 이지광이 아무도 모르게 김씨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그대와 오랜 원한이 있어. 항상 음해하려는 자가 있어. 김씨가 말하였다. 소생은 평생 남에게 원한을 산 일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개가 오래도록 저를 미워하여 원수처럼 여기면서 늘 이진사 집안을 알게 모르게 은밀히 도와주었습니다. 이진사 집안을 도와주었다는 아무개를 즉시 잡아다 신문하니 그 사람이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김가가 이진사의 무덤을 저주하는 죄를 지었는데 성주께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죄를 저에게 떠넘기신단 말입니까? 저는 김가가 오랫동안 미워한 사이입니다. 김가를 위한답시고 평소 친하게 잘 지내던 이진사의 무덤에 저주를 가하겠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제가 만약 그 죄를 범하였다면 당장 벼락을 맞을 것입니다. 그 말에 이지광이 대답하였다. 곤장을 맞고 엉덩이가 으스러져 뼈가 다 보일 지경이 된 다음에 털어놓고 싶으냐. 만약 굳게 버티고 불복한다면 반드시 곤장을 맞다가 죽게 되리라. 관아에서 이미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 마침내 엄중하게 다스려서 실정을 캐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무엇으로 저 아무개가 이진사의 사주를 받아서 무덤을 저주한 사실을 알아내셨습니까? 이지광이 대답하였다. 국법에 의하면 남의 무덤을 파내는 죄를 지은 사람은 형장을 친 뒤에 유배 보내어 노역하게 하고 남의 무덤에 저주하는 죄를 지은 사람도 형장을 친 뒤에 유배 보내어 노역하게 합니다. 김씨가 이진사의 무덤을 파내지 못하는 까닭은 형장을 맞고 유배 보내져 노역하게 될지 두려워해서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무덤에 저주하고 흔적을 드러내서 형장을 맞고 유배되는 형벌을 자초하겠습니까? 저 아무개는 이진사와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이라서 아무도 그를 절대 의심하지 않을 테고 김씨와는 서로 미워하였으므로 무덤에 저주한 흔적을 드러내서 일부러 김씨의 죄로 꾸며냈습니다. 내 눈에는 김씨의 선산을 탐낸 이진사가 아무개를 사주하고 아무개가 김씨를 음해한 정황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이지광에 관한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지광은 황해도 패천군수 시절 이웃 고을인 연안군수를 겸임하였는데 연안 지방에는 오래 묵은 소송이 하나 있었다. 연안에 살던 어떤 양반이 아주 부유했는데 논밭과 노비가 아주 많았다. 돌아가시면서 아들과 딸에게 유산을 한 몫씩 나누어 주어 손자대에 이르러자 내외의 제종 형제로 나뉘어졌다. 종소는 집 앞에 있는 질 좋은 논 한 곳이 원래 종가에 상속된 몫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외손이 부당하게 그 논을 50년 가까이 오래도록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빼앗았으므로 서로 소송을 벌이게 됐다. 땅 문서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여 의심할 점이 없었으므로 외손의 패소가 틀림없었다. 외손은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또 거듭 패소하면서도 무슨 까닭인지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끝내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배천군수 이지광이 소송을 분명하게 잘 살핀다는 소문을 듣고서 겸임 군수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지광은 원고와 피고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는 앞에다 땅 문서를 놓아둔 채 오래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한 시즌쯤 지난 후에 결심이 선 듯 말했다. 내가 보아하니 이 오래 묵은 소송을 오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사람이 내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즉시 소송을 그치고 본관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두 사람은 수용할 수 있겠는가? 모두 대답하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지광이 물었다. 이 땅 문서의 작성자가 종손의 조부인가? 종손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문서는 분명 같은 때에 같은 종이 묶음을 중간에서 새 토막으로 끊어다 첩으로 이어 붙인 것인가? 그렇습니다. 필체로 보나 종이로 보나 정말 변조되지 않았겠지? 그렇습니다. 털끝만큼도 사실과 어긋남이 없다면 외손이 패소하고 털끝만큼이라도 사실과 어긋남이 있다면 종손이 패소하네. 그대 두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이 땅 문서 종이의 올 간격을 살펴보라.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종이 올의 간격이 모두 같은데 유독 인원을 상속한다는 한 장만 올의 간격이 하나 더 많다. 그런 다음 이지광이 종손을 바라보고 말하였다. 이 문서가 분명 같은 묶음의 종이를 끊어서 만들었다고 하였는데도 인원을 상속한다는 한 장만 같지 않으니 정녕 추후에 변조한 것이 아닌가. 친가 집안의 사람 가운데 조부의 필적을 잘 베껴 쓰는 자가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그대의 조부가 이 질 좋은 논을 아까워한 나머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이 세상으로 와서는 문서를 변조하여 딸에게 물려주었던 논을 종손에게 다시 빼앗아 가지라고 말한 셈이 된다. 술책은 참으로 교묘하나 솜씨가 무척 서툴다. 이 뒤로 다시는 그대의 욕심 때문에 황천에 있는 조부를 더 슬프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본관이 엄하게 그 죄를 물어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도록 멀리 섬으로 유배를 보낼 것이다. 종손이 입을 꼭 다물고 선 채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자 이지광은 그 논을 외손에 주라고 판결하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토호는 어느 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주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지방의 수령입니다. 재종은 육촌 사이를 말합니다. 시지는 현재의 2시간입니다. 첩은 사진, 그림 따위의 낱장을 모아서 책을 만든 것입니다. 올은 실이나 줄의 가닥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정현동이 지은 만호만필이 모본입니다. 이것을 안대희, 김종하 교수 등이 옮긴 책 만호만필을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디지털 동작문화대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대전시립박물관,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그리고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특별전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의 정약용이 들려주는 목민심서속 이야기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 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김영조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고 이무성 화백이 사파를 그린 우리문화신문의 기사, 공신전을 백성에게 돌려준 청백리 이해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이야기자료, 도서 지역에서 만난 유배문화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이야기자료, 백성의 발 노릇을 한 새마꾼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윤보와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Z리, 픽스타, 게티 이미지뱅크, 러브픽 그리고 클립아트 코리아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